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설명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단체교섭 합의서입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요, 임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임금은 죄송스럽게도 동결을 선택을 했고요. 하기과비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일시금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년도에는 사실상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년도에는 마이너스 45억의 영업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는 일시금을 줄 것을 요구했었고, 저희가 일시금의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20년도에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사가 일정 부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가 나왔을 때 우리 조합원들은 자신의 온몸을 바쳐서 복구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2월달에 주 60시간, 근데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로 물량이 저희가 45만 번 정도가 들어와서 물량을 제때 소화해 주지 못하면 그 물량을 뺏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사는 특별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60시간을 합의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조합원들의 노고를 좀 회사가 좀 인지하고 경영금을 달라 저희가 주장했었는데,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일시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평평하게 좀 맞섰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러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시금이 어렵다고 하면 수당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휴가비가 작년에도 저희가 휴가비 인상을 가지고 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작년에 휴가비 인상을 시키지 못했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휴가비가 45만 원에서 50만 원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3년 만입니다. 그리고 휴가비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번에 21년에 적용을 하고 22년에 단협에 개정을 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13년 만에 휴가비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시금 액수는 솔직히 저희가 전년도 수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전년도 수준은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양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휴가비, 사실상 노동조합도 13년 만에 인상시킨다는 명분이 있고 회사도 일시금이 아닌 분산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에 좀 명분을 찾는 차원에서 휴가비 인상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비 인상으로 경력금이 아니라 휴가비 인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두 번째 장 보시면 국내공장 고용 안정 및 미래 비전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 합의서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베트남공장 증설이라든가 강주공장 이전에 따른 국내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에 심각한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의서를 쓰게 될 배경인데요. 저희가 현재 올해 21년은 2,350만 번입니다. 생산 캐파가. 여기에 있어서는 곡소기와 TBR 포함해서 2,350만 번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량 관련돼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상당히 시장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도에는 저희가 공장 휴무를 상당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저희는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공장 휴무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회사가 3만 번 캐파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5년까지 그러면 안정적으로 생산 물량을 올리자. 회사는 베트남의 공장을 증설하면서 PB 제품을 베트남에 생산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국내 공장에 대한 물량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조합원들에게 확실한 물량을 제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2025년까지 2,730만 번을 회사가 목표로 해서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이 증설되더라도 국내 공장 물량은 축소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한 겁니다. 또한 여기에 맞게끔 곡성 공장은 24년까지 1,100억 투자가 약속이 돼 있죠. 올해 2월달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성형기 같은 경우가 1516 성형기가 8대가 지금 개체가 공사가 돼 있고 예정되어 있고, 반제품도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반제품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가장 주목할 점들은 생산 물량을 회사가 줄이지 않고 단계적으로 25년까지 생산 물량 올리겠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 물량이 축소돼서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용 불안 이야기를 좀 없애겠다, 이런 합의고요. 다음을 보시면 물량 조정을 담당하는 노사 간에 한 명씩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 물량을 조정을 했죠. 그래서 물량을 확정하고
노동자 조직실을 통해서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물량을 상시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조정위원회를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 물량 이익각 및 조정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조정위를 만든 거고요. 두 번째 사항은 회계 공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이번에도 3월 10일 날 금호타 이사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회를 하기 전에 베트남 공장 증설과 관련돼서 노동조합에 통보를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다 해놓고 노동조합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맞는지 틀린지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 증설에 따른 우리 국내 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좀 판단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해외 공장 증설이라든가 해외 공장 신설과 관련돼서 사전에 좀 더 여유를 두고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좀 시간을 두고 하자,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거고요. 나항을 보시면 상당히 베트남 공장 관련돼서 저희가 베트남 공장 일반적인 베트남 공장 증설 저지 대책회의도 구성해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PB 제품은 브리스톤 제품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이걸 생산을 할 건데요. 23년부터 400만 캐파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 전에는 100만 번, 이 합의서에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의를 했는데요. 100만 번을 광주 곡성에서 22년도에 생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베트남 생산 물량이 끝나게 되면 국내 공장에 있는 물량이 베트남에 이관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과 국내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설비도 차이가 있고요. 베트남은 저인치 생산 위주고요. 국내 공장은 고인치 프리미엄급,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기차 타이어, 이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에 생산할 수 있는 물량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은 명확히 좀 구분되어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또한 베트남 공장 PB 제품이 끝나더라도 사측은 3+2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더라도 자동적으로 PB 제품은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이후에 국내 공장 물량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베트남 공장 물량이 끝나더라도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을 이관하지 않는다. 또한 국내 공장을 숙소 폐쇄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나항에 좀 담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베트남 공장의 TBR 생산 계획을 처리한답니다. 사실상 더블스타는 베트남 공장에 80만 번의 TBR을 해서 생산하려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상당히 국내에서 만든 제조원가와 베트남의 제조원가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 2.2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내는 한 3.8불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국내하고 베트남하고 제조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은 차이가 없죠. 베트남 공장에서 만드나 국내 공장에서 만드나.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저가 시장을 공략하겠다. 또한 TBR은 특별하게 시장이 광범위하지 않지 않습니까? PCR은 광범위하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베트남 공장이 80만 번이 증설되게 되면 국내 공장, 특히 곡성 공장은 반토막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해서 더블스타도 이 부분은 노동자, 저희가 3월달에 미래이도 갔었습니다. 거기서도 더블스타 최고 책임자인 장진아한테 명확하게 이 부분을 반대 입장을 표했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곡성 공장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처리하는 걸 했고요. 세 번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더블스타가 3,400억을 베트남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1,100억은 더블스타 자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2,300억은 중국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시중은행에서 차입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새로운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블스타가 중국계 은행에서 2,300억을 빌려서 베트남 공장에 시설 투자를 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1,100억입니다. 현재 베트남 공장의 자산 가치는 한 1,7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0억이 투자가 되게 되면 베트남 지분율을 봤을 때 42%가 해당됩니다. 근데 향후에 그러면 더블스타가 지분율을 늘려서 베트남 공장에 대한 경영권을 가져가 버리면 실제로 베트남 공장의 소유권을 더블스타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베트남 공장에 대한 경영권을 더블스타에 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분 투자를 더 늘리지 못하게끔 이걸 제한을 뒀던 부분이고요. 또 배당과 관련돼서 더블스타가 베트남에 투자했던 이유는 가장 베트남 공장 이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12% 13%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공장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배당금만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저희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와 배당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블스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이라는 걸 기구를 통해서 향후에 추가되는 지분 투자 그리고 배당과 관련돼서는 미래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좀 제한을 하는 그런 합의가 된 거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강주공장 이전의 관할권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강주공장 이전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영 설명에서도 확인을 했었고 사장 간담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전 부지와 관련돼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뭐 다 동생들도 아시다시피 한평에 있는 빅그린 산단으로 한 15만 평 정도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이용섭 시장도 금호타이어를 한평으로 보내려면 한평으로 관해로 이전을 본인이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뭐 세수가 준다든가 그런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돼서 금호타이어가 한평으로 이전하더라도 강주 시민이 동의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 또한 용도 변경을 해주더라도 금호타이어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그런 특혜성 시비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설명회에서 최한기 관리사장은 7월 정도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좀 이게 연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정일댁 사장한테 확인한 바에는 아마 9월 정도에는 계약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과 관련돼서는 뭐 계약금은 뭐 10%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 15만 평은 무슨 돈으로 살 거냐? 이 돈은 예전에 산업은행에서 금호타이어한테 시설 투자 명목으로 2천억을 빌려주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겠답니다. 그래서 2천억에 대한 시설 투자 비용으로 빅그린 산단을 사고 그 이후에 좀 진행 절차를 하겠다. 땅을 먼저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에는 계약이 가능하고 뭐 12월달 정도에는 토지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강주공장 이전 관련돼서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뭐 최근에 언론에도 뭐 차입금 상한을 쓰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19년도에 중국을 저희가 방문해서 차이 회장과의 면담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차이 회장도 강주공장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강주공장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설비, 낙후된 설비가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통해서 금호타이어 국내 공장이 뭐 전략적인 요충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강주공장 이전 매각 대금은 오로지 신공장 투자에 써야 된다. 이게 노동자 입장입니다. 하지만 차입금 상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은 명확하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공장에 대한 레이아웃. 신공장은 최소 4만 복합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 회사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은 회사는 현재 강주공장은 3만 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3만 복합화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장에 보시면 25년까지 2,730만 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만 번 캐파로 이전했을 때 나머지 생산 물량을 어디서 생산할 거냐 이거죠. 이미 곡소공장은 3만 번이 맥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2,730만 번이 회사가 거짓말 친 거 아니냐. 물량이 없는데 노동자를 속이기 위해서 2,730만 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공장 이전은 4만 번 캐파로 목표를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된다. 여기 노동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신공장에 대한 레이아웃은 노동자분 4만 번을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생산 물량,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는 노사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전 일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 다음은 신공장 투자의 비용입니다. 강조군이 이전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각 비용은 오로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노동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 비용이 얼마가 될지 잘 모릅니다. 현재 이 용도 변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각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2조 5천억, 1조 8천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강주공장 부지를 13만 평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되는 투자 비용은 오로지 신공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강주공장 이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상당히 이전과 관련돼서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더라도 저는 조합원들의 고용과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지만이 이전에 동의할 수 있다. 공장을 축소시켜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기에 계신 분들의 당장의 고용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향후 미래에 공장은 축소되고 향후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 고용은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당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사조 분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회사와 노동조합 우리사조 조합은 우리사조 조합 대여 및 출원 관련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 합의서의 내용 변경은 이겁니다. 지금은 451억에 대한 차입금을 대여금을 상환해야지만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개별 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여금 상환의 조건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세전순이익이 발생돼야지만이 이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호타이어는 2015년부터 세전순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자료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배포는 되지 않았지만요, 저희가 회사 자료를 참고를 해서 15년도에 세전이익이 마이너스 528억입니다. 16년도에 313억입니다. 17년도에 마이너스 2,767억입니다. 18년도에 마이너스 6,108억입니다. 19년도에 마이너스 87억입니다. 20년도에 마이너스 4,039억입니다. 세전 순이익이. 21년도 세전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전 순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세전 순이익이 발생될 때까지 대여금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개인 배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사가 250억을 8월 말까지 출연하고 250억 출연한 만큼 해당 주식을 한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 조항이 1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잔여 201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문항입니다. 해당 연도의 결산 실적 공시 이후에, 이건 종전 합의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전 순이익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출연하고 대여금 상환을 위해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답니다. 근데 저는 이 사회특별합의에 대한 이 대여금 상환 조건이 저는 합의서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는 깨졌습니다. 룰은 깨졌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내년 22년 임단협에서도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자에 대해서는 우선 배분입니다. 올해 정년자는 250억 출연 금액에서 정년자는 61년생들이죠.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공지를 통해서 나간 내용을 보면 주식수가 주식수가 나와 있죠. 주식수 조합원들 공개돼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주가 가지고 있는 총 주식수가 1038만 9,200주입니다. 그리고 250억을 출연하게 되면 575만 6,427주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정년자 우선 배정하게 되면 61년생은 2,391주가 배정되고요. 재직자 나머지 조합원들 일반직 포함해서요 1,286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분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노사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총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요? 우리사주 조합 총회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현장에 계신 조합원이 가처분을 내면서 관련 절차, 규약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을 내서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총회 절차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주식 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장짜리 나눠진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관련 절차입니다. 먼저 내일 정도에 회사가 총회 소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사 조합에서. 그리고 총회 소집 공고는 1차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임시의장 선출과 규약 개정. 현재 우리사주 규약은 모바일 투표 규정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하겠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처분을 받아들였던 데에는 모바일 투표 규정이 없는데 우리사주 조합에서 모바일 투표를 강행을 하려고 했었죠. 이걸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규약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1차는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요. 현재 우리사주 조합장인 오성근 조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법적인 휘말리다 보니까 상당히 신변에 상당히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임시의장이 총회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사에 요구를 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그런 공고를 할 거고요. 규약 개정. 그리고 28일 9일날 찬반투표 때 유임장을 작성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임시의장 선출과 규약 개정, 모바일 투표에 대한 권한을 곡성 지회장한테 권한을 유임해주는 그런 유임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유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이 총회 날 직접 참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유임을 해주시면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임장을 통해서 총회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짜리 내용을 보시면 그게 쭉 관련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하고 우리사주 조합하고 회사가 동시에 진행을 해서 노사가 합의를 했지만 그런 총회 절차 때문에 주식 분배가 안 돼버리면 또다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잘못된 전례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 조합원들에게 분배를 8월 말까지 좀 완료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한 장째 일정을 통해서 이것은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진행을 좀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뒷장 우리사주 분배 관련 뒷장을 보시면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인데 반차제도 확정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주간조를 먼저 확정을 했었고요. 교대조는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해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리스크가 좀 발생되네요. 저희가 조퇴를 하든 반차를 쓰게 되면 정문에서 조퇴증을 내든 반차증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정시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특히 곡성보다는 강주공장이 그런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돼서 저희가 세 가지 조건은 노사 간의 합의입니다. 전제입니다. 일일 전, 생산량, 그리고 감독자 승인. 이게 세 가지는 전제가 돼서 저희가 반차를 확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그런 근태 신청서가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상당히 그런 이게 있어가지고요. 좋다 그러면 아이디 카드를 체크하든 근태 신청서를 정문에 제출을 하고 나가든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서 명확히 하자 이 부분은.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걸로 해서 시행을 확정을 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후예비 기금 출연에 관한 건이 있는데요. 현재 사후예비가 고갈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후예비 고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기금 형성에 대해서 노사가 논의를 했지만 기금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도 이번에 기금 출연을 저희가 노동자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도와 관련돼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기금 출연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휴직을 하게 되면 평균 임금의 50%를 9개월 한도로 받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사는 이 조항을 좀
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좀 상당히 노동조합이 좀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아무리 이건 우리 그 사후회를 내서 우리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이것을 가지고 쓰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휴직을 하신 분들이 조건이 후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노사 간에 이걸 합의하기가 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조합도 상당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 지금 당장 기금은 없지만 밀려서 받기는 받거든요. 올해 7월 달에 내가 받을 차례가 됐는데 휴직을 해서 기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이 못 타지면 뭐 9월 달, 10월 달에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손대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놔두고 기금 확보 방안이라든가 운영 방안을 좀 더 노사 간에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었었고요. 세 번째, 퇴직연금 적립률 향상에 관한 건인데 이게 해년마다 노사협의라든가 교섭의 의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적립률이 한 45%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시에 우리 조합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률을 100%로 좀 맞추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금호타이가 45%의 적립률은 상당히 좀 적은 적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립률을 채우지,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태료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상당의 가태료가 발생되는데 회사는 당장 현재 한 1,600에서 7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자금 사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가는 걸로 좀 해놨고요. 반납분 한우 기준 재설정과 관련돼서 작년 교섭, 올해 교섭 꾸준히 논의하고 있죠. 근데 영업이 6%에 대한 조건들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19년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또한 이번에 미래이온에서도 반납분 관련돼서 너무 가혹하다. 현재 원재료값 상승이라든가 산림 상승, 뭐 코로나 상황, 여러 문제 때문에 금호타의 영업이익 6%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애초에는 6.6%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지만 이제 그런 그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언제까지 그러면 이 200% 반납분을 계속 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더블스타가 이번에 전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더블스타도 자기들이 중국 지방 정부로부터 6,463억을 빌려서 금호타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약 이 문제를 결정하게 되면 자기들도 중국 정부로부터 해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노사 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을 논의를 하는데 왜 중국 공장의 마이너스 실적이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데서 영향을 미치느냐. 현재 중국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공장에 대한 판매 대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50%의 실적을 오로지 우리 국내 조합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 6%에 갉아먹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공장을 좀 절연시키자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끝나면 좀 더 조사를 해서 미래위원회는 사자가 참여하거든요. 더블스타하고 금호타이어하고 노동조합하고 채권단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이번 교섭에서도 뭐 핵심 문제였지만 이 반납분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 상당히 조합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섯 번째 대체휴일입니다. 이번에 대체휴일이 3개가 추가가 됐죠. 강복절하고 개천절, 한글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인데 주간조 같은 경우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16일 날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걸로. 그래서 15일 날은 유급이고요. 16일 날은 대체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교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휴무가 걸리게 되면 A조가 15일 날 휴무입니다. 그러면 16일 날 야간 첫날이죠. 그래서 16일 날이 대체휴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복이 되면 유급이 2개가 올라갔었죠. 이제는
휴일근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휴무조도 그 다음날 대체율을 통해서 50%가 추가적으로 붙는 그런 합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4대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뭐 돼 있는 부분이고 여섯 번째 신규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에 70명이 지금 직군 교육을 끝내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지금 현장 강주 곡성 강주 40명, 곡성 30명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올해 정년자를 감안해서 하반기에 그러면 신규청을 좀 하자 해서 저희는 영명을 주장을 했는데 회사는 단계적으로 좀 채용을 하겠답니다. 현재 인력개발원을 내서 합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인원을 합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하반기 한 9월 정도에는 아마 적정 인원을 9월, 10월 정도에는 적정 인원을 정년자 감안해서 신규청이 될 걸로. 그래서 향후에 정년자 감안해서 금호타율 신규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